해외에서 오래 일하셨거나 사셨던 분, 이민을 가셨거나 자녀가 해외에 나가 있는 분이라면 오늘 영상 꼭 보세요. 몰라서 못 챙기면 수천만 원을 손해보고 알고 챙기면 그대로 내 돈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해외로 이민 간 자녀에게 한국의 집이나 재산을 물려줄 때 세금 공제를 한 푼도 못 받아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해외 거주와 관련된 한국의 연금과 세금을 2026년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첫 번째 사회보장협정과 두 번째 반환일 시금은 아는 분만 챙기는 알짜 정보이니 꼭 보세요. 끝까지 보시고 해외에 계신 가족과도 꼭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사회보장협정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이 협정 덕분에 그 나라에서 일하며 쌓은 연금 가입 기간과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서로 합쳐서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으로는 기간이 모자라 연금을 못 받을 뻔한 분도 두 나라 기간을 합치면 양쪽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두 나라의 이중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파견 근무 같은 경우엔 한쪽만 내도록 면제해 줍니다. 다만 한 가지 꼭 아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협정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캐나다처럼 가입 기간을 합쳐주는 나라가 있고 일본이나 중국처럼 이종 납부만 면제되고 기간 합산은 안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또 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라면 이런 혜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일했던 나라가 어느 쪽인지 국민연금공단에 꼭 확인해 보세요. 해외 그 기간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국민연금 반환일 시금입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 국적을 잃으시거나 외국으로 완전히 이민을 가시는 경우에는 그동안 낸 국민연금 보험료의 이자를 더해서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반환일 시금이라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냈는지 또 얼마를 돌려받을지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로그인하면 납부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고 정확한 금액은 전화 1355로 물어보면 계산해 줍니다. 다만 이민의 경우엔 영주권을 얻은 뒤에 해외이주 신고를 해야 청구할 수 있고 신고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돼서 못 받으니 기한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미국처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라면 일시금으로 받기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두 나라 기간을 합쳐 평생 연금으로 받는 게 더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일시금부터 받지 마시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 꼭 비교해 보세요. 세 번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해외에 살 때 완전히 다릅니다. 한마디로 국민연금은 해외에서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은 끊깁니다. 먼저 국민연금, 그러니까 매달 받으시는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을 10년만 채웠다면 해외에 나가 살든 국적이 바뀌든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받고 계시면 그대로 계속 받고 아직 나이가 안 돼 못 받고 계셔도 나중에 수급 나이가 되면 해외에서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때는 국내 계좌든 공단에 해외 송금 신청을 하면 현지 계좌든 받을 수 있고요. 다만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는데 이민이나 국적 상실로 자격이 끝났다면 노령연금 대신 앞서 말씀드린 반환일 시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만 드리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계시든 상관없이 해외에 2달, 그러니까 60일 이상 계속 머무르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해외에 오래 계실 계획이라면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어도 기초연금은 받기 어렵다는 점을 미리 아셔야 합니다. 네 번째, 건강보험입니다. 이건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해외에 오래 나가 계시는 동안에는 건강보험료가 정지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국하셨다고 해서 바로 병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024년부터 규정이 강화돼서 재외국민이나 외국 국적 동포는 귀국해서 국내에 6개월 이상 계속 머물러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국하자마자 병원 가야지 하셨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입국 전에 건강보험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다만 6개월을 안 기다려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취업해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직장 다니는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올리면 바로 가입됩니다. 단, 예전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고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 성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때는 6개월을 채워야 하니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공단에 확인하세요. 5번째, 세금입니다. 이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외에 오래 사시면 세법상 비거주자로 보고 한국에서 생긴 소득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여기서 비거주자는 영주권을 땄는지가 아니라 국내에 사는 날이 한 해 183일이 안 되고 생활 터전이 외국에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파견된 주재원은 세법상 대체로 거주자로 보고 유학생도 국내에 가족이나 재산이 남아있으면 거주자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니 애매하면 세무사나 국세청에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거주자가 되면 해외에서 버는 소득까지 포함해 전 세계 소득에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다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해외에서 이미 낸 세금은 외국 납부세액공제로 빼주기 때문에 같은 소득의 이중으로 다 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조심하실 것, 상속과 증여의 공제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비거주자이면 거주자라면 받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같은 큰 공제를 거의 못 받고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됩니다.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것을 2억 원밖에 못 받는 겁니다.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거주자가 된 자녀나 손주는 원래 받을 수 있는 5천만 원 공제를 한 푼도 못 받고 받은 돈 전부의 세금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자녀나 손주가 해외에 오래다가 살 계획이라면 비거주자가 되기 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크게 아끼는 길입니다. 세금은 나라 사이 문제라 특히 복잡하니 금액이 크다면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6번째, 그래서 꼭 해두실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이민이나 장기 출국 전에는 해외 이주 신고와 재외국민 등록을 해두세요. 나중에 연금과 여러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둘째, 반환일시금은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니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셋째, 협정을 맺은 나라라면 일시금보다 합산연금이 유리한지 반드시 비교하세요. 넷째, 해외에 오래 계실 거면 기초연금은 정지된다는 점 미리 계산해 넣으세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미국이나 독일 같은 합산 협정국에서 일한 기간은 한국연금과 합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민 국적상실 시 반환일시금은 5년 안에 단 협정국은 합산이 유리한지 따져보세요. 셋째, 기초연금은 국내 거주가 필수, 세금은 거주자냐 아니냐가 핵심입니다. 해외에 계신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상황은 국민연금공단 135, 세금은 국세청 126, 건강보험은 1577-1000 또는 가까운 재외공관에 꼭 확인하세요. 아는 만큼 지키는 내 노후. 해외에 계셔도 놓치지 마세요. 구독해두시면 이런 노후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